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아틀란시안의 코어 제품 중에 하나인 지라, 그리고 제품은 클라우드 버전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용자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저와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하실 건데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네,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IT 경력을 네트워크 쪽 보안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첫 경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서 CDN으로 산업군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잡트랙을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QA 쪽, 품질 보증, 그다음에 기술 마케팅,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엔지니어 역할을 좀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고객 관점에서 좀 가치 있는 솔루션과 제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아틀란시안 코어 제품인 지라와 컨플루언스에 대해서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 교육에 대한 코칭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에자일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두 번째 정도 회사였었는데요. 그때 사실 경험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신규 직원에 대한 온보딩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교육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가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현재 몸담고 있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수강생과 교육생의 언어에 맞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과정은 12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는 지라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과정은 지라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에 대한 개요와 기본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는 이 기본 이슈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필드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슈를 확장했을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바로 연이어서 다섯 번째 과정에서는 이슈를 확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정에서는 지라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보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JQL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라 쿼리 랭귀지의 줄임말인데요. 이거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에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한번 업무를 지라에 이슈화시키는 그런 기본 과정을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연이어서 여덟 번째 과정에서는 이슈별로 필드를 한번 추가해보고 추가적인 이슈를 한번 등록해보는 그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과정에서는 이슈를 한번 내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필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라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연이어서 10번째, 11번째 과정에서 이슈를 검색하고 필터를 거는 실습과 보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설정하는 과정까지 볼 거고요. 마지막 12번째에서는 유용한 링크가 있습니다. 지라를 사용하실 때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너스 형태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과정이죠. 지라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시에 대한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지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왜 지라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지라의 구축별 그 방식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종류에 따른 직무별로 적용을 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라의 아틀란시안에 이제 그 지라 기반으로 해서요. 아틀란시안의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 데브옵스 툴체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라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라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협업입니다. 협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임무, 팀이 원하는, 조직이 원하는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팀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priority,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성 확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일을 할 때 조직원들이, 같은 팀원들이 같은 회사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보드라든지 리포트, 그다음에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지라에서 어떻게 가시성 확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될 거고, 사실 지라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가시성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라를 사용하실 때 협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두 번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라를 통해서 팀 커뮤니케이션에 향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애자일 프로젝트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애자일 프로젝트로 일을 진행하실 때 시스템 도구로서 강력한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지라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협업, 계획 수립, 가시성 확보, 그다음 부가적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협업. 여기 보시면 뭐 Shift Left, TDD, Test Driven Development, 뭐 DevOps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밑에 그림을 볼까요? 보시면 요 왼쪽 그림이 Traditional Product Life Cycle, 전통적인 기존의 그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시간, Y축은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그 리소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 단위로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먼저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셋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오퍼레이션에 디플로이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레프트라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부분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임 투 마켓을 사실 그거를 땡기자, 그리고 빨리 시장에 런칭을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런칭을 하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형태가 지금 현재에 대한 개발 방법론인데요. 보시면 시간 순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거의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이 TDD 방법론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TDD는 사실 테스트 관련된 부분을 따지면 기존 방식에서는 테스트는 거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그 끝 시점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TDD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실패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알맞는 코딩을 하는 방법이 이제 TDD 방법론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요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었던 요 테스트 부분들이 앞으로 당겨오는 효과가 있고,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테스트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이 이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다양한 개발 환경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알맞는 도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지라가 정말 알맞은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플랜이었었죠. 보시면 나의 계획은 이와 같이 목적지까지 평탄한 길로 가는 게 나의 계획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리얼 환경에서 보시면 목적지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3년 전에 발생한 이 코로나까지 요런 다변화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요 실제 상황, 계획 대비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알맞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유연성 있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시성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의 요구사항은 보시면 이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인데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가장 접점에서 전달받는 게 PM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사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이 고객의 요구사항의 그림을 개발팀, 그다음 디자인팀, 마케팅,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QA 팀별로 고객의 요구사항별로 실제 팀별로 구성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 관련된 부분의 그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의 분명한 정도, 정확한 정도가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조차도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별 각각 팀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은 이런데 다양한 형태로 산출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시성 확보, 고객에 대한 리ኳ이어먼트를 거기에 알맞는 도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알맞은 도구는 전 지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 거의 대세가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화상회의부터 거기 여러 가지 언택트 환경에 맞는 도구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요 변수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지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자일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두 번째 그림이었죠. 실제 계획과 이 실제 환경, 나의 계획 대비 실제 환경은 이런 다양한 변수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알맞는 개발 도구는 그럼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변수가 다양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짧은 이터레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짧은 뭐 스크럼 쪽으로 따지면 스프린트 2주 단위로 짧게 계획을 가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개발 환경이 됐을 때 거기에 알맞는 도구는 저는 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지라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지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지라는 팀이 진행 중인 업무를 시각화를 합니다.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업무 단위별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지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 업무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알맞은 워크플로우 기능을 모델링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 지라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팀별로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이게 이제 지라죠. 이슈 트래킹, 작업 관리, 이제 대시보드를 할 수 있는 지라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제품 관리 PM팀에서는 지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한번 볼까요? PM팀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규 기능에 대한 기획을 있을 때 지라의 이슈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개발팀.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PM팀의 요구사항을 신규 기능에 대한 구현을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버그 픽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을 지라에 이슈화 시켜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품질 보증팀. 품질 보증팀은 버그에 대한 수정 요청을 개발팀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능 요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임프루먼트에 대해서 지라에 이슈화 시켜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런 기능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비기능 테스트 활동들도 분명히 QA에서 많습니다. 뭐 성능 테스트부터 해서 보안 테스트, 여러 가지 비기능 품질 보증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품질 보증 활동을 지라를 통해서 이슈화 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오류, 다음에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고객 기술 지원, 요구사항들을 지라에 이슈화시켜서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찬가지겠죠. 고객에 대한 이제 신규 기능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다음에 기술 지원 요청사항이 있을 때, 제품에 대한 기능 문의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지라에 이슈화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관리, 개발, 품질 보증, 운영 지원, 세일즈 일반화시켜서 지금 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팀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별 팀은 별로 지라 이슈화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크로스 펑셔널하게 예를 들면 PM팀, 개발팀, 품질 보증, 운영 지원, 세일즈 각각 팀에서
하나의 크로스 펑셔널 팀을 분명히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팀에서 이 지라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슈화를 하나 시켜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슈 가지고 크로스 펑셔널한 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들은 이제 차근차근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면 상단에 개발팀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개발팀에서는 IDE 환경 개발, 통합 개발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라에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아틀란시안 제품군 중에 빗버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스 코드 관리를 이제 형상 관리할 수 있는 요 제품인데요. 이 빗버킷하고 연동을 하고, 그리고 뱀부라는 제품을 통해서 빌드 배포 관리를 할 수 있게 또 가져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랑 별개로 아틀란시안 제품 중에 빗버킷, 뱀부를 연동시켜서 개발 관련된 소스 코드를 형상 관리를 하고, 이거를 빌드 배포 관리를 하면서 테스트 자동화까지 연동시키고 운영중에 자동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지라라는 시스템을 중심에 놓고 부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참고를 말씀드리면, 뱀부는 이제 지라 설치형 서버, 온프렘 설치형 서버 제품에서는 빌드 배포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지라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빗버킷에서 이 뱀부 기능을 전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컴플런스가 있죠. 컴플런스는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관리를 하는 문서 버전 관리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문서나 개발 요청, 그리고 회의록, 여러 가지 산출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이 이제 컴플런스고요. 지라하고 강력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툴,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유지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라의 제품 관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라는 일단 크게 보면은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 코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지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지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온리 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자일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제품은 아마 지라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지라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라 코어 제품에다가 에자일이 애드온된 제품이 지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에자일 애드온은 사실 지라 7.0 버전이 업그레이드 할때 에자일 애드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버전 같은 경우에 지라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 지라 코어 제품에 에자일 관련된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애드온이 같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는 지라 코어, 에자일 기능이 빠져 있는 지라 코어 제품에다가 에자일 애드온이 된 게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라 코어는 에자일 애드온 기능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ITSM을 구현한 제품이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제품이 현재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제품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라 소프트웨어, 두 번째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세 번째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지라 온라인. 이 내용은 이제 뒤에 표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지라 소프트웨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에자일 애드온이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키워드 자체를 봤을 때 백로그, 스프린트 제품 관리, kanban 보드, 거기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게 지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사용자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품질 보증,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오너, 이건 에자일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용하는 게 지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유지 케이스도 제품 관리나 에자일 아니면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버그 추적, 프로젝트 관리, 제품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라 코어를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라 코어가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딱 구별점을 보시면 넌 IT에 해당되는 그런 부서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비즈니스 사용자, 마케팅, 운영, 인사, 법무 쪽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팀들도
완벽하게 IT를 분리할 수 없겠지만은 목적을 보시면 IT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팀이 사용하는 게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고, 이 각각 개별 팀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지라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앞에서 이제 짧게 설명드렸었는데 ITSM을 구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용자를 보시면 IT 운영 아니면 지원, 콜센터 관리자 쪽에서 실제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냈을 때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도 ITSM, 티켓, Q, SLA 이렇게 가져갑니다. S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처리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Q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이제 큐에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차례차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라 온라인, 이거는 이제 2021년 8월에 새로 런칭된 제품이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다음에 C레벨, 프로덕트 매니저가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뭐 얼라이먼트, 전략, 포트폴리오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고, 일반 지라와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일반 지라 코어나 지라 소프트웨어는 팀 단위나 부서 단위에서 이제 구현한 제품이 이제 지라라고 보시면, 지라 온라인은 C레벨에서 아주 상위 레벨에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가시성 있게 그렇게 구현한 제품이 지라 온라인입니다. 물론 지라의 각각 개별 이슈 데이터가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스케일드 에자일이 이제 같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라 온라인을 잘 사용하시려면 에자일 방법론을 코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중에 SAFE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드 에자일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랑 같이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라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이 스케일드 에자일 관련돼서 전문적인 코치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에자일 일반 방법론부터 스케일드 에자일 관련된 코칭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라의 구축 방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품에 대한 구축 방식을 보면 크게 이제 클라우드 버전과 데이터 센터 버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버전은 기술로 보면 이제 사스 방식, 데이터 센터는 온프레미스 설치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스 방식에 대한 서비스를 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AWS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스 서비스들이 요새는 좀 굉장히 많죠. 사스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아틀란시아에서 직접 관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기존의 뭐 데이터 센터 버전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온프렘 설치형 버전으로 설치가 되다 보면 그 설치를 하는 실제 서버, 물리적인 서버부터 네트워크 환경, 시스템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이런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운영 전문 인력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사스 방식을 쓰시게 되면 그런 다양한 운영 포인트들을 아틀란시아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리소스 부분이 분명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나 뭐 아틀란시안 관련된 제품들이 거의 동일합니다만은 자바 언어로 전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VM 튜닝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백업을 설치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부 전문 인력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틀란시안 쪽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어제 UI와 오늘 UI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UI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신 UI나 버전을 레이티스트 버전 기반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베타 버전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히 안정화된 스테이블한 제품 UI나 버전을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처음 적용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센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형 온프렘 버전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명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자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싶으실 때 보안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온프렘 형태로 설치할 때 이 데이터 센터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리고 액티브 클러스터링 뭐 기능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내 전문 운영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자바 언어로 지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JVM 튜닝이나 데이터 백업 같은 그런 것들을 전문 운영 인력이 리소스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자 수가 500유저 이상이 되실 때 이제 사용 가능하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라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적용 사례가 있었는지를 한번 크게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였고요. 여기에서는 영업관리 부분과 미수채권 관리를 지라 쪽으로 구현해서 어떻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라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영업 실패 상황이 한 달이 지난 후에야 CEO한테 전달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업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채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채권 회수를 했을 때 미지급권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이 다수 발생을 했고, 이 의미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됐다. 그리고 실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사용 도구가 이메일과 그리고 엑셀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고요. 이거를 지라 기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지라의 영업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영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기반 UI로 좀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업권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이거는 지라의 이슈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인데요, 자동 메일이 발송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수채권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실제적으로 내부 컨설턴트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지라에 구현을 했습니다. 엑셀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거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개선점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영업 현황 보고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고요. 기존 1개월에서 아주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의사결정권자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가 제공을 하면서 의사결정과 상황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수채권 감소가 있었고, 개선 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핀테크 S사였는데요. 이거는 CEO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지라를 도입하기 전에 좀 있었고, 그거를 컨설팅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 전에 CEO의 지시사항을 이제 메일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요. 진행 사항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이메일로 하고 있었고요. 지라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지라 쪽에 데이터를 구현을 했고, 그리고 CEO나 담당자가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 작성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지라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가 필요할 때는 컴플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서 관리에 최적화 있는 컴플런스 제품 템플릿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렸고, 개선점은 CEO의 대시보드는 지시사항 자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고,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지시사항이 없는지 연관문서에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이거는 담당자가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받는 채널을 지라 하나로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지라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유도되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업무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으로는 이 아틀란시안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틀란시안 회사는 2002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두 명의 대학생, 마이크와 스캇이라는 두 명의 대학생, 현재는 공동 CEO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슈 트래킹, 그다음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로 지라를 이제 처음에 만들었고요. 이때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이때는 제품이 하나였던 거죠. 그 이후에 특징적인 거가 이제 하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틀란시아는 뒤에서 좀 연이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선순환 에코시스템 플라이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 AWS입니다. 아마존 AWS는 잘 아시겠지만 고객 지향이잖아요. 고객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한다인데, 아틀란시아도 동일한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년 수익의 2분의 1을 실제적으로 R&D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 회사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틀란시안의 특징적인 거는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켜서 선순환 효과되는 이런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바이럴 마케팅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18만 개 이상 고객이라고 하는데 아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만 개 이상 전 세계적으로요. 고객 수를 보유한 기술 전문 IT 기업이 아틀란시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란시안 관련해서 조금 주가 관련된 걸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게 2021년 11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왼쪽 데이터가 아까 2002년에 아틀란시안이 처음 회사가 이제 창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회사로 하다가 보시면 2015년 12월에 IPO 기업 공개를 합니다. 이게 27.50달러로 처음에 기업 공개를 했고요. 보시면 2021년 11월에 440달러까지 굉장히 급성장을 한 케이스인 거죠. 이게 특징적인 거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면 2020년 한 3월경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조금 그 시점인데 그때 이후에 이 기울기를 보시면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택트부터 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도구를 이제 고객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급성장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툴체인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틀란시안의 제품 가지고 이 데브옵스 툴체인을 꾸밀 수 있습니다. 물론 데브옵스라는 거는 단순한 도구를 떠나서 문화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지 이제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그 도구가 CI/CD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오픈소스 가지고 분명히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틀란시안의 제품 가지고 이 데브옵스 툴체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개발 관점으로 조금 볼까요? 개발 관련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빌드를 하고 그리고 빌드된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커스터머나 아니면 운영 중에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다시 반영을 하면서 플랜에 반영하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보시면 각각 단계별로 아틀란시안 제품들이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요 용어들이 전부 다 아틀란시안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컨플루언스 뿐만이 아니라 빗버킷, 개발 관련된 형상 관리 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뭐 빗버킷 뱀부, 이거는 아까 차이점 말씀드렸지만 설치형 관련된 쪽에서는 빗버킷으로 형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뱀부 가지고 운영 배포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버전 지금 설명드린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빗버킷에서 전부 다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각각 데브옵스 그 툴체인을 아틀란시안 제품 가지고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1차시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라라는 거는 팀이 진행 중인 업무를 가시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해내서 전체 팀 커뮤니케이션과 생산성 향상에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지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별로 4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보시면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 부분 ITSM 구현한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넌 IT 쪽 부서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템플릿 기반 제품이고요. 지라 온라인, 포트폴리오 기반에서 C레벨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라 구축 방식은 지라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버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라 기반으로 데브옵스 툴체인을 아틀란시안 제품 가지고 구축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고요. 다음 과정에서 다음 2차시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슈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그거와 기본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